여러분, 저는 지금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번 한국고속도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도 놀랐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고속도로를 가진 나라라면 휴게소는 과연 어떨까? 제가 살던 미국에서는 휴게소가 그저 잠깐 쉬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기름을 넣고 간단한 스낵을 사고 화장실에 들르는 게 전부였죠. 솔직히 말해서 기대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휴게소를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탄다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휴게소를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탄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휴게소를 이용할 때마다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음식입니다. 미국 고속도로에서 휴게소 음식을 먹는다는 건 솔직히 거의 벌칙에 가깝습니다. 선택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햄버거, 눅눅한 감자튀김, 신선하지 않은 샐러드, 그리고 너무 오래된 커피. 그게 끝입니다. 제대로 된 한 끼를 먹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휴게소가 패스트푸드 체인과 계약을 맺고 있어서 어디를 가나 똑같은 메뉴뿐입니다. 한 번은 중부 지역을 운전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음식이 너무 부실해서 그냥 감자칩 한 봉지를 사서 다시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휴게소 음식을 일부러 먹으러 간다? 이건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휴게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바로 화장실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들어가는 순간 악취가 나고 변기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지가 없는 경우도 허다하고 심지어 물이 안 나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휴게소 화장실 이용을 꺼려하고 대신 가급적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유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은 유럽에서 운전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가까운 휴게소에 들렀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냥 포기하고 다시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게소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대체 얼마나 깨끗하길래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운전자 편의시설도 정말 차이가 큽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장거리 운전자들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화물차 운전사들은 긴 시간 동안 운전해야 하는데 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샤워실 없습니다. 수면 공간 없습니다. 결국 화물차 기사들은 차 안에서 자야 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운전자를 위한 샤워실, 수면 공간, 심지어 안마의자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이라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졸음쉼터입니다. 저는 한국의 졸음쉼터라는 개념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졸음운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피곤해도 마땅히 쉴 곳이 없어서 참고 계속 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졸음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 졸음운전은 큰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졸음쉼터 덕분에 졸음운전 사망률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졸음쉼터가 전국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운전자들이 쉽게 쉴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오늘 직접 경험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국 휴게소는 정말 그렇게 특별할까요? 정말 맛집 수준의 음식을 판매할까요? 정말 화장실이 호텔처럼 깨끗할까요? 정말 장거리 운전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까요? 그리고 졸음쉼터가 정말 사고율을 줄일 정도로 효과적인 시스템일까요? 이제 직접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한국 휴게소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한국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딱 첫 인상부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가 맞나요? 저는 지금까지 휴게소라는 단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봐왔던 휴게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의 휴게소는 단순한 기능적인 공간입니다. 주유소, 편의점, 간단한 스낵바가 있고 사람들이 빠르게 들렀다가 다시 떠나는 곳이죠. 하지만 한국의 휴게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작은 쇼핑몰. 아니, 어쩌면 작은 마을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엄청 큽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건물을 기대하고 왔는데 눈앞에 있는 건물은 마치 공항 라운지처럼 크고 세련됐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통 휴게소하면 몇 개의 자동 판매기와 낡은 테이블 몇 개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커다란 푸드코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푸드코트에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거죠? 이게 더 놀라운 점입니다. 보통 휴게소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들르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부러 휴게소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 자체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음식,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휴게소 음식이란 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휴게소 음식이란 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최후의 선택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 메뉴가 미쳤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보통 미국 휴게소에서는 선택지가 패스트푸드 몇 개가 전부입니다. 맥도날드, 서브웨이, 버거킹 항상 똑같죠. 하지만 여기는 한식, 중식, 분식, 심지어 지역 특산물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냥 메뉴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 퀄리티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횡성한우 버거를 보고 있는데요. 보통 햄버거 하면 미국이 본고장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햄버거는 다릅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파는 게 아니라 휴게소에서 직접 만든 수제버거입니다. 고기가 그냥 일반 패티가 아니고 진짜 한우 패티입니다. 미국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한우버거뿐만이 아닙니다. 말죽거리 소고기국밥, 전주비빔밥, 우동, 떡볶이, 심지어 회까지 판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휴게소에서 회를 판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미국과 유럽도 언젠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도 놀라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보통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음식 사 먹으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음식 퀄리티가 높은데도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음식을 받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주문하고 몇 분 안에 바로 나왔어요. 제가 주문한 횡성한우 버거를 한 입 먹어봤는데 이건 그냥 레스토랑 수준입니다. 빵이 바삭하고 패티는 육즙이 살아있고 신선한 채소까지 하니 대체 왜 이렇게 퀄리티가 높죠? 저는 지금 휴게소 음식을 먹고 있는 게 맞나요? 그리고 한국 휴게소의 또 다른 놀라운 점,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의 휴게소에서 가장 끔찍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화장실입니다. 시설이 낡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악취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이 가급적 휴게소 화장실을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휴게소 화장실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가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냄새가 없습니다. 네, 정말 깔끔합니다. 바닥도 깨끗하고 세면대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변기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휴게소 화장실에 비데가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고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시설인데 한국에서는 휴게소에서도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면대에는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찬물만 나오는 곳도 많아서 겨울에 손 씻을 때마다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그런 불편이 전혀 없습니다. 화장실을 나오면서도 저는 계속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휴게소 화장실이 맞아?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신기한 시스템을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배달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설마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달존이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휴게소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배달원이 직접 와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배달 앱을 열고 치킨을 주문해봤습니다. 그리고 몇십 분 뒤 여러분, 정말로
배달원이 치킨을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치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휴게소는 단순히 쉬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운전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배달 서비스까지 도입하는 나라. 저는 지금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설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졸음쉼터. 졸음쉼터가 한국 고속도로 사고율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 시스템인지 직접 경험해 보겠습니다. 잠깐, 방금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었죠? 졸음쉼터까지 2km? 오케이.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한국 오기 전에 졸음쉼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직접 본 적은 없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고속도로에 쉼터가 많아진다고 졸음운전 사고가 줄어든다고요?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곧장 졸음쉼터로 방향을 틀었어요. 잠시 후 졸음쉼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그냥 갓길 주차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휴식 공간이잖아요? 예상보다 훨씬 넓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대형 트럭도 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일반 승용차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어요. 이게 단순히 주차 공간이 아니라 정말 운전자들이 쉬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구나. 미국에서는 차를 세울 곳이 부족해서 갓길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고 유럽에서도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공식적인 쉼터가 부족한데 한국은 아예 졸음운전 방지를 목표로 이런 시설을 만든 거예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주변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고 간단한 벤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졸음쉼터라는 이름처럼 실제로 운전자들이 잠시라도 몸을 풀고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로를 달리다 보면 화장실이 급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졸음쉼터에도 깔끔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는 휴식을 취하는 운전자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차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피로를 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트럭 운전사들은 커피를 마시며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곳이 단순히 주차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쉼터라는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저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졸음쉼터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졸음쉼터가 졸음운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해요. 도로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졸음쉼터가 설치된 이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42%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단순히 쉼터가 많아졌을 뿐인데 사고율이 이렇게까지 줄었다고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시 주변을 둘러보니 이 시스템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졸음이 와도 마땅히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운전을 계속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쉼터가 고속도로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졸리면 참지 말고 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졸음쉼터 간거리가 짧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부담 없이 들러서 쉴 수 있어요. 실제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고속도로 사망자가 43.2% 감소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졸음쉼터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었어요. 그제야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니라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졸음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졸음쉼터도 이렇게 완벽한데 혹시 한국에는 트럭 운전사를 위한 특화된 시설도 있을까?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들이 장시간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한 전용 시설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곧바로 검색을 해봤고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발견했어요. 한국에는 화물차 라운지라는 시설이 있대요. 샤워실, 수면실, 심지어 세탁실까지 갖춰져 있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저는 즉시 가장 가까운 화물차 라운지가 있는 휴게소를 찾아 이동하기로 했어요. 몇 시간 후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화물차 전용 구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진짜 운전자들의 천국을 발견했어요. 입구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화물차 기사들을 위한 전용 주차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고 일반 차량과 동선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트럭 운전자들이 일반 차량들과 섞여 주차해야 해서 공간이 부족하면 주차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아예 트럭 운전자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따로 마련해둔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샤워실이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샤워실이 있다고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장거리 운전 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건 운전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씻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 트럭 안에서 간이 세면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료 샤워실까지 제공된다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수면실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어요. 깔끔한 침대와 조명이 아늑한 공간. 트럭 운전사들이 장거리 운전 후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휴게소가 아니라 운전자의 피로를 관리하는 휴식센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한 음식을 사러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람들이 배달 음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게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운전자가 쉬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이 더 놀라워요. 저는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봤어요. 사람들이 배달 앱을 이용해 주문을 하고 지정된 배달존에서 음식을 수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한 남성이 배달된 치킨을 받아들고 자연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운전자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쉬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도로 환경이 훨씬 나아질 게 분명했어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은 운전자의 천국이에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고속도로와 휴게소를 탐험하면서 단순히 좋다, 편리하다라는 감탄을 넘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도로를 달려봤어요. 미국,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직접 차를 몰아봤고 각국의 도로 시스템을 비교해봤어요. 이건 단순한 도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예요.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운전자가 피로하면 쉴 곳이 있고 졸리면 잠깐이라도 눈을 붙일 수 있고 씻고 싶으면 샤워실이 마련되어 있고 심지어 밥을 먹고 싶으면 배달까지 가능한 시스템. 이건 단순히 고속도로 시설이 좋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결국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든 혁신적인 시스템이에요. 미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운전자들이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피곤하면 참고 운전하고 씻고 싶으면 트럭 정류장 같은 곳을 찾아야 하고 배가 고프면 한정적인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을 사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갖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겨요. 대체 왜 한국에서만 이런 게 가능한 걸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도로를 만든 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을 배려한 거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단순히 도로를 깔고 차선과 신호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를 고민한 결과가 지금의 한국 고속도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도로를 차가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은 그 차를 운전하는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도로를 설계할 때 사람보다 차에 집중해요.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몇 차선으로 만들 것인지,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다 중요한 문제지만 정작 그 길을 달리는 운전자들이 어떻게 쉬고 어떻게 피로를 풀고
어떻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지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이 길을 운전하는 사람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자. 이 철학이 도로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도로 쉼터 하나만 봐도 그래요. 단순히 여기쯤 쉼터를 하나 만들까가 아니라 어떤 탄격으로 만들어야 운전자들이 무리하지 않고 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운전하기 좋은 나라인 이유예요. 나는 그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운전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그냥 편리한 게 아니라 운전자들에게 최적화된 나라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깊은 감동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공유하려고 해요.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운전자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 영상을 보고 한국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도로 쉼터 하나로 사고율이 얼마나 줄었는지, 운전자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운전자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가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또 어떤 놀라운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봤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항상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렇다면 아직 제가 모르는 더 놀라운 시스템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다음 여행에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